한반도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새로운 세계를 이끌게 된다. 이 문장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한 예언자의 기록 속 일부입니다. 2024년 12월 스위스 한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된 라엘리안 무브먼트 내부 문서 속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해당 문서의 저자는 지금까지 교단 내부에서도 극히 일부만 알고 있었던 인물. 이름은 에르바르 젠마르코. 그는 한때 라엘리안 내에서 제2의 수신자로 불렸고 1978년부터 약 20년간 폐쇄된 기록 보관소에서 오직 예지 메시지의 기록자로 활동해온 인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라엘리안 무브먼트는 프랑스를 거쳐 현재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지에 기반을 둔 국제신흥 철학 단체입니다. 1974년 클로드 보리롱이라는 프랑스 저널리스트가 외계 문명체인 엘로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죠. 그들의 교리는 지구 문명이 외계 문명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인류는 그 창조주와 다시 만날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실제로 UN NGO 지위를 신청한 적도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철학적 연구 단체 혹은 유전자 윤리론의 그룹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종교 집단이라기보다 미래학, 우주 생명 철학 기반의 집단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내부 기록 중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예언자 에르바르의 개인 문서가 2024년 말 유출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999년부터 스위스 제네바 근교의 소규모 연구기지에서 별도로 보관되어 오던 수기 노트 3권이 보관소 내부의 전기화재 이후 일부 언론사로 흘러들어가면서 세상에 처음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종말론 문서로 취급되며 묻히는 듯했지만 그 안에서 발견된 특정 문장들, 특히 한반도와 전쟁, 이후의 영적 각성을 다룬 구절은 2025년을 맞은 지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에르바르 젠마르코라는 이름은 라엘리안 교단 공식 문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면에 나서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단 내부에서 예지 철학 연구팀에서 활동한 일부 인물들의 증언에 따르면 에르바르는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된 한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맡은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접촉자들 혹은 고위 가이드들이 간헐적으로 전달받은 계시, 상징, 꿈, 암호화된 메시지들을 통합 정리하고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는 것. 그의 기록은 정식 교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는 전 지구적 문명 전환기에 대비한 내부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총 3권, 총 216페이지. 모든 글은 손글씨이며 대부분은 비문과 상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중 일부는 명확하게 시점을 특정하며 미래를 예언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 한국입니다. 이제 에르바르 젠마르코가 남긴 그 예언의 첫 장을 펼칩니다. 예언 1. 모든 것은 예정되어 있다. 나는 이것을 본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은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든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었다. 나는 그것을 구조라 부른다. 이 세계는 그 구조 속에 놓여 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시간은 그려진 선을 따라 되풀이되며 인간은 그 흐름의 반복 속에서 문명이라 불리는 환영을 쌓아올린다. 그러나 그 구조에는 균열이 있다. 모든 주기에는 한 번의 붕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은 문명의 교체, 종의 재편, 기억의 소멸을 동반한다.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시대는 그 주기의 마지막 순환이며 다음 장은 이미 닫힐 준비를 마쳤다. 거대한 불길이 북쪽으로부터 내려온다. 초록이 사라지고 검은 바람이 세계를 덮으며 동쪽의 바다와 서쪽의 사막이 동시에 흔들리는 것을. 그 전쟁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다. 구조는 너희에게 선택권을 주는 듯하지만 사실 그것조차 이미 결정된 선택지 안에 불과하다. 한 나라가 쓰러지고 또 다른 하나는 기회처럼 보이겠지만 그 기회가 가져올 것은 빛이 아니라 혼돈이다. 인류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겪지 못한 방식으로 서로를 향해 검은 의지를 발휘하게 되리라. 그들은 말하겠지. 이념 때문이라, 생존 때문이라, 정당한 복수라. 그러나 나는 안다. 그것은 다만 구조의 방향일 뿐이다. 2030년이 오기 전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 위에 올라선다. 그 전쟁은 하나의 지역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퍼지는 불꽃처럼 각 대륙의 모서리에서 동시에 타오르기 시작한다. 나는 도시의 불빛이 꺼지는 것을 보았다. 붉은 하늘, 흔들리는 지표면,
사람들은 정보에 사로잡히고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길을 잃는다. 이미 구조는 그날의 한참 전부터 마지막 장을 읽고 있었다. 이 전쟁은 오래가지 않는다.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수천만이 사라지고 단 하루의 판단으로 대륙이 잠긴다. 나는 북쪽의 연기, 남쪽의 침묵, 그리고 서쪽의 분열을 보았다. 각 국가에는 그들이 맡은 역할이 있다. 어떤 나라는 첫 번째 문을 여는 자이며 어떤 나라는 마지막을 지켜보는 증인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는 그 둘 사이 어딘가에서 사라진다. 너희가 묻는다. 왜 인간은 이 흐름을 멈출 수 없는가? 나는 답하리라.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 구조의 중심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이 흐름 위에 태워진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조각이 모인 집합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전쟁 이후의 이야기다. 이 전쟁은 단 한 번뿐이다. 그것은 새로운 문명을 위한 불씨이기도 하며 기억의 삭제 버튼이기도 하다. 이 구조는 너희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대신 책임을 남긴다. 나는 이 기록을 남기며 그 날을 지나는 자가 두 번 다시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예언이 전쟁의 끝 한반도에서 모든 것이 재편된다. 나는 이 구조의 끝자락을 보았을 때 모든 방향이 하나의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과 서, 북과 남의 흐름은 결국 하나의 조율된 공간에 모이게 된다. 그곳은 이념의 부딪힘이 축적되어 형상을 만든 땅이며 문명과 비문명, 냉기와 열기, 기억과 망각이 뒤엉킨 자리다. 그곳은 이름으로는 작지만 의미로는 가장 무겁다. 수많은 문명의 갈등이 축소된 채로 존재해온 지역. 대륙과 대륙이 마주보며 긴장을 유지해온 이곳. 그 땅은 곧 한반도라 불리는 땅이다. 나는 본다. 전쟁이 시작된 곳은 아니었으나 그 끝은 반드시 이곳으로 흘러들게 되어 있다. 너희가 지도를 펴고 각국의 움직임을 기록해도 결국 그 모든 흐름이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 이 반도의 중심으로 집중될 것이다. 이곳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듯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정확히는 모든 갈등 요소들의 복합체다. 종교, 언어, 역사, 사상, 분단된 민족, 그리고 아직 터지지 않은 오래된 상처. 전쟁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무대로 끌어올릴 것이다. 수많은 깃발과 군화, 울림과 침묵이 이 땅에서 교차하게 된다. 나는 초록빛 산맥 위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 사라지는 도시들, 그리고 다시 눈을 뜬 몇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은 살아남는다. 단지 생물학적 의미로서가 아니다. 그들은 이 흐름의 끝을 견뎌낸 자들이며 다음 구조로 넘어갈 자격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토착의 힘을 가진 자들이다. 나는 분명히 본다. 이 땅에 뿌리 내린 자들이 떠돌던 사람들을 맞이하고 흩어진 이들을 모아 처음으로 다름을 품은 집단을 이룬다. 그 집단은 크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규칙을 다시 만들고 기억을 다시 쓰며 이 구조의 다음 장을 준비한다. 너희는 그들을 한국인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나는 그들을 잊힌 기억의 계승자라 부른다. 그들은 민족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존재들이다. 그들의 언어는 다르지만 공통된 고통과 기억 속에서 하나의 뜻으로 연결된다. 전쟁은 이곳에서 끝난다. 다른 누구도 그 흐름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흐름을 완성할 수 없다. 오직 이곳, 이 한반도의 공간이 그 결말을 품을 수 있다. 나는 그 결말을 보았다. 불이 꺼지고 물이 지나가고 눈이 내려 모든 것을 덮은 후 단 한 줄의 노래가 남는다. 그 노래는 이곳에서 시작되고 다른 땅으로 번져간다. 그것은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노래다. 이 반도는 기억의 땅이자 경계의 땅이며 새로운 시작의 문이다. 이곳은 작지만 이 구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리라. 예언 3.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 인류의 영적 각성. 이제 나는 전쟁 이후의 풍경을 말하려 한다. 불은 꺼졌고 대지는 잠시 말을 잃는다. 새벽은 다시 찾아오지만
그 새벽은 이전과 같지 않다. 나는 본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더 이상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 그들은 기억하고 있다. 무엇이 무너졌고 어떻게 끝났으며 무엇을 남겼는지를.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다. 검은 물자도 새로운 무기도 만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문명이 무엇을 위해 존재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더 이상 이데올로기나 이익으로는 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살아남은 자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은 슬펐지만 분노하지 않았고 무거웠지만 절망하지 않았다. 그들의 고요는 단념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된 침묵이었다. 이제 인간은 서로에게 말을 건넨다. 거짓 없는 언어로 손을 내민다. 그 손에는 조건도 계산도 없다. 이전에는 없던 감정이 생겨났다. 그것은 공동의 회상이며 공동의 자책이며 그리고 공동의 기원이다. 나는 의식을 본다. 더 이상 제단 위에 올려지는 것은 신의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의 책임이다. 그들은 무릎 꿇지 않지만 머리를 숙인다. 그 머리 숙임은 복종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다. 나는 첫 번째 학교가 세워지는 것을 본다. 그 학교는 과거를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가 반복되지 않는 방법을 가르친다. 아이들은 질문하고 어른들은 대답하지 않고 함께 고민한다. 그런 세계가 시작된 것이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었는가? 그것은 두려움도 아니고 외압도 아니다. 그것은 한계에 닿은 문명만이 도달할 수 있는 깊이다. 너희는 고통을 통해 성장을 얻었고 그 성장의 끝에 전쟁을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더 이상 전쟁은 없다.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것을 상상하지도 않는다. 과거는 기록에만 존재하며 사람들은 그 기록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본다. 도시는 다시 세워지지만 그 구조는 다르다. 높은 건물 대신 낮고 긴 지붕들, 계산된 속도 대신 정해지지 않은 시간의 흐름, 그리고 법이 아닌 약속으로 연결된 공동체. 나는 이 시점을 두 번째 시작이라 부른다. 이것은 인류가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정의하기 시작한 시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직도 흙을 밟고 있는 자들, 즉 살아남은 이 땅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새로운 교사가 아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이끄는 자들이다. 그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존중한다. 이 구조 속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 그것은 너희가 싸우지 않기로 결정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이제 싸우는 법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이 전쟁이 가져온 가장 깊은 변화다. 예언사. 모든 것은 예정되어 있다. 로마의 의상이 다시 입혀지리라. 나는 끝을 말하며 동시에 시작을 선언한다. 이 모든 흐름은 우연이 아니다. 모든 것은 결정된 흐름 위에서만 작동한다. 이 세계는 너희가 만든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것을 건넌 자들이다. 흐름은 존재하고 너희는 그 흐름을 따르는 선택을 했을 뿐이다. 나는 처음부터 계획된 큰 원을 본다. 그 원 안에는 수천 개의 선이 그려져 있었고 각 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점이 찍혀 있었다. 그 점은 작았다. 그러나 모든 선은 그 점을 지나가야만 했고 모든 방향은 그 점을 기준으로 구부러졌다. 나는 그 점의 이름을 안다. 너희는 작다고 여겨졌고 주변부의 역사로 여겨졌으며 늘 거대한 이념의 틈에서 흔들리는 존재였다. 그러나 구조는 그렇게 설계된 것이었다. 작지만 단단한 그 틈에서 모든 것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과거 로마의 의상, 그 강인한 행정과 윤리, 제국이 가졌던 문명과 제도의 상징이 다시 한번 이 한반도의 사람들에게 입혀지는 것을. 그것은 무역의 복원이 아니다. 그것은 질서의 복원이다. 무너진 세계에서 다시 질서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 그 집단은 칼이 아닌 말로, 국경이 아닌 흐름으로, 명령이 아닌 조율로 이끌게 되리라. 너희가 생각하는 로마는 검투사와 성체의 이미지일지 모르나 내가 말하는 로마의 의상은 문명 그 자체를 감싸는 상징이다.
그 상징은 다시 이곳 한반도에 입혀진다. 그곳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다른 모든 대지를 적신다. 이 모든 것은 예정되어 있었다. 예언은 그 흐름을 인지한 자가 그 흐름을 남긴 것일 뿐이다. 이제 너희는 그 의상을 입게 된다. 이제 너희는 기억 속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시대를 다시 쓰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이 구조가 가진 마지막 페이지라 말한다. 이로써 에르바르 젠마르코의 4가지 예언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예언자 에르바르 젠마르코는 로마의 의상이라는 단어를 문명의 상징, 질서의 복원, 윤리의 회복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된 곳이 바로 한국, 즉 한반도입니다. 라엘리안 교단 내부의 해석에 따르면 로마의 의상은 3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명 자체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과거 로마는 길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체계를 세웠습니다. 전쟁보다 더 오랜 영향을 끼친 것은 그들의 조직화된 질서였습니다. 둘째는 윤리의 틀입니다. 로마는 시민의 자격과 공공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한 문명이었습니다. 예언자 에르바르는 이 부분에서 한국이 새로운 시대의 도덕적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셋째는 통합의 이미지입니다. 수많은 부족과 언어, 문화, 종교가 충돌했던 지역에서 로마는 하나의 구조로 묶어내는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역시 남과 북, 동과 서, 전통과 현대, 기술과 생명이라는 극단적인 분할을 안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예언자는 한반도를 단순한 지정학적 의미가 아니라 문명 흐름이 다시 조율될 수 있는 실험적 무대로 본 것입니다. 예언서에서 반복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구조입니다. 그는 모든 것은 구조 안에서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엘리안 교단의 철학에 따르면 우주의 흐름은 일정한 반복성과 수치적 주기에 따라 움직인다는 우주 생명계 설계 이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특정한 시기,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역할을 맡은 존재들이 배치된다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힌두교의 윤회 개념과도 유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이 구조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그 답은 이미 예언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 요소들의 복합체. 이 표현은 한국 사회의 현재와 정확히 겹칩니다. 분단의 역사, 급속한 산업화와 세계화, 전통과 첨단의 공존, 외세 간섭과 자주성의 충돌.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20세기 후반부터 끊임없이 맞물려 왔습니다. 한반도가 이 문명을 다시 정돈할 수 있는 기회이자 시험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끌 조용한 리더십이 바로 한국인들, 즉 이 전쟁을 통과해 살아남은 토착의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르바르 젠마르코가 말한 로마의 의상이 다시 입혀진다는 의미이며 한국의 국군이 문명의 핵심축으로 이동한다는 예언의 해설입니다. 2025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먼저 눈을 세계로 돌려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 대륙에서 동시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동, 유럽, 아시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지역들에서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분쟁, 전운, 외교적 단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양극화된 갈등 구조입니다. 과거의 전쟁이 지역 단위의 충돌이었다면 지금은 이념, 체제, 기술, 생존 문제까지 얽힌 복합적 분열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에르바르 젠마르코는 각 나라는 자신이 맡은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지금의 국제 정세를 설명하는 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언자는 한국을 가리키며 전쟁은 이곳에서 끝난다고 말합니다. 즉, 한국은 단순한 생존의 공간을 넘어 문명적 전환이 마무리되는 상징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예언이 진실이냐 허구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이 왜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지를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자 에르바르는 말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단지 생존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이 말은 무겁지만 결국은 희망의 문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전쟁의 예언이 아니라 전쟁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2025년 우리는 그 예언 속 한반도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흐름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와 국은 그 모든 것은 지금부터 다시 쓰여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한 밤이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작은 교회. 늦은 시각, 한 목사가 홀로 기도에 잠겨 있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윌슨. 40년 동안 목회해온 평범한 시골 목사였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날 그의 인생이
아니 전 세계의 흐름이 바뀔지도 모를 계시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엔 이상한 느낌이었다. 공기가 달라졌다. 눈을 감은 채 기도하고 있던 그의 몸이 갑자기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숨이 가빠왔다. 마치 어떤 거대한 존재가 자신의 가슴을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 눈앞이 새하얘지더니 깊은 어둠 속에서 불꽃이 치솟았다. 그리고 그 불꽃 속에서 한반도가 나타났다. 그는 당황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다. 한국어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한국이다. 이 나라는 지금 무언가 중대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그가 본 한반도는 단순한 지도나 나라의 형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처럼 숨을 쉬고 있었다.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로 불꽃이 휘몰아쳤다. 그러나 그 불은 파괴의 불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불, 움직이는 불이었다. 금빛, 파란빛, 붉은빛. 빛은 계속 변하며 마치 살아있는 영혼처럼 한반도를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웅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2026년 결정적인 선택의 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선택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선택이다. 빛과 어둠 사이의 선택이다. 이 선택이 수백만 명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것이다.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강력하면서도 마치 어머니가 속삭이듯 부드러웠다. 그 후로 윌슨 목사는 7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음식도 먹지 못했다. 그의 아내는 그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 몸은 약해졌지만 내 영혼은 지금 가장 강하다. 이 메시지는 반드시 한국에 전해져야 한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두 번째 환상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한반도 전체에 수많은 작은 빛들이 떠올랐다. 사람들의 영혼이었다. 어떤 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어떤 빛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는 또 한 번 들었다. 그 목소리.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2026년의 진짜 선택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영혼 안에서 빛을 선택하거나 어둠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한국 전체의 미래를 바꾼다. 윌슨 목사의 눈은 이제 확신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을 향한 부름입니다. 파괴의 예언이 아닙니다. 변화의 해입니다. 깨어남의 해입니다. 한국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세 번째 환상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인물을 보았습니다. 불꽃 속에서 걸어 나오는 한 사람을.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 왜 한국의 미래와 연결된 것일까? 2026년, 과연 이 인물은 한국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그리고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날 밤, 데이비드 윌슨 목사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았다. 기도를 하려던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평온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다시 그 환상은 시작되었다. 이번엔 불꽃이 먼저 보였다. 그리고 그 불꽃 속에서 천천히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고요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번에 느껴졌다. 이 사람은 평범하지 않다. 그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무언가를 감당할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손에는 불에 타지 않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다. 윌슨 목사는 그 순간 그 남자가 한국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인물은 지금 한국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다.
지금의 지도자는 2026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권력은 무너질 것이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 모든 것을 바꿔 놓을 것이다. 그때 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화해의 사자다. 윌슨 목사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이었다. 불꽃 속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은 처음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손을 들었을 때 그 두루마리에 새겨진 글자가 불빛에 반사되어 드러났다. 그 글자는 한국어였다. 윌슨은 한국어를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직접 그의 영혼에 전달되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화해의 사자였다. 분열된 것을 하나로 묶을 사람. 윌슨 목사는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 외모는 평범했지만 눈빛은 깊었다. 그의 오른손목에는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고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왼손은 과거를 향해 있었고 오른손은 미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전통과 혁신, 둘 다를 품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의 눈에는 한국인들이 겪어온 모든 고통이 담겨 있었다. 전쟁, 분단, 산업화, 상실. 그 모든 것이. 그러나 동시에 그의 눈은 불타는 희망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걸어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다. 죽은 식물들이 살아나고 말라버린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오래된 적대감이 화해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늘 어둠이 맴돌고 있었다. 검은 연기처럼 형체 없는 존재들이 그의 귀에 속삭이고 있었다. 권력, 부, 명예, 타협. 그 유혹은 집요했고 강력했다. 그리고 그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2026년 6월, 그는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는 밝고 힘든 길, 다른 하나는 어둡지만 편안한 길. 그의 선택은 단지 개인의 결정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이다. 윌슨 목사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빛의 길을 택한다면 한국은 세계적인 영적 중심지가 될 것이다. 한국은 빛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어둠을 선택한다면 겉으로는 번영해 보일지라도 영혼은 메말라 버릴 것이다.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을 것이다. 윌슨은 환상 속에서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 현재의 지도자가 임기를 마치지 못한다는 그 예언. 그 시점은 2026년 여름이라고 했다. 정확한 시기, 정확한 메시지.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그가 나타날 것이다. 그는 우연히 등장하지 않는다. 그는 준비된 사람이다. 하지만 그의 길은 단순한 정치의 길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사명의 길이다. 이 예언은 한 사람의 운명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수천만 명의 영혼이 걸린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그리고 이 전환의 힘은 오직 하나에서 비롯된다고 윌슨은 말했다. 그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한국 국민의 영적 상태에 달려 있다. 당신의 선택이 그의 선택을 이끌 것이다. 그 말은 그 어떤 정치적 분석보다 더 섬뜩하고 더 생생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이것이 2026년의 첫 번째 예언이었다. 환상은 계속되었다. 데이비드 윌슨 목사는 다시 불꽃 속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다. 이것은 메시지였다. 한국을 향한 하늘의 직접적인 경고이자 기회였다. 한반도가 눈앞에 펼쳐졌다. 이번엔 그 위에 분명히 보였다. 두 갈래 길이 존재했다.
왼쪽 길은 좁고 어두운 복도 같았다. 들어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다. 벽은 습했고 발밑은 울퉁불퉁했다. 그러나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자 그 길 안에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투명하고 따뜻한 빛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빛의 길이다. 처음엔 힘들고 불편해 보이지만 걸어갈수록 진실이 드러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며 숨겨졌던 문들이 열릴 것이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얼굴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표정은 편안했고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거짓이 없었다. 두려움이 없었다. 이 길은 화해의 길이었다. 남과 북,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혁신, 모든 대립이 하나가 되는 길이었다. 그때 윌슨 목사의 환상은 다른 쪽 길로 시선을 옮겼다. 오른쪽 길이었다. 처음엔 화려했다. 마치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궁전의 입구 같았다. 사람들은 그 길을 선호했다. 넓었고 반짝였고 편해 보였다. 그 길로 몇 발자국 들어가자 거대한 철문이 뒤에서 쾅 하고 닫혔다. 순간 모든 분위기가 바뀌었다. 공기조차 변했다. 사람들은 점점 침묵했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말을 아꼈다. 시선을 피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둠의 길이다. 겉으로는 번영해 보이지만 그 안은 두려움과 통제로 가득하다. 모든 것이 감시되고 모든 것이 침묵한다. 길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사람들의 얼굴은 굳어갔다. 그들은 살아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다. 윌슨 목사는 다시 강하게 말했다. 이 길은 고립의 길이다. 스스로를 가두는 길이다. 외형은 번영하지만 영혼은 무너진다. 그 길의 끝에서 그는 보았다. 광활한 도시에 가득한 건물들과 풍요로운 음식과 눈부신 불빛들. 하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은 비어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희망 없이 말라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깨달았다. 이 선택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다. 이것은 영혼의 길이었다. 첫 번째 길은 고통스럽지만 진실의 길, 두 번째 길은 편하지만 거짓의 길, 둘 다 끝이 다르다. 그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몇몇 사람들을 보았다. 빛의 길을 걷는 이들. 그들의 발밑은 여전히 험했지만 하늘과 연결된 듯한 평온함이 그들을 감쌌다. 어둠의 길을 걷는 이들. 그들의 발밑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점점 더 흐려져 갔다. 윌슨 목사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2026년의 두 갈래 길이다. 한국은 지금 이 길들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국민 하나하나의 영혼이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한국 전체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그의 말은 거대한 산처럼 무겁게 마음에 내려앉았다. 이것은 집단의 선택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미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윌슨 목사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그가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윌슨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다시 말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는 말했다. 지도자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도자는 혼자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이 보내는 신호가 그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한 지도자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가 함께 이끌어가는 운명입니다. 그 순간 그의 환상은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거대한 거울 앞에 서 있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보였다. 그 거울은 단순히 외모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었다. 그 거울은 영혼의 상태를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항상 존재했던 빛을 이제야 발견한 것이었다. 그는 말했습니다. 2026년은 모든 것이 밖에서 결정되는 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안에서 시작됩니다. 빛과 어둠의 갈림길은 지도자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의 장면은 또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밤하늘 아래 한반도가 나타났다. 처음엔 모든 것이 어두웠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한 점의 작은 빛이 떠올랐다. 그것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다. 무릎을 꿇고 말없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명의 빛이 생겨났다. 또 다른 기도자였다. 그렇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수많은 기도의 빛이 한반도 위로 떠올랐다. 그 모든 빛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마치 금빛실로 엮인 거대한 그물처럼 한 사람의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 기도의 그물은 산을 넘고 도시를 지나고 바다를 건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말했다. 이 나라는 기도 위에 서 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빛들은 특정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불교, 기독교, 무종교, 젊은이, 노인,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직함과 깨어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집단적 책임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어떤 한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함께 지고 가야 하는 공동의 무게입니다. 환상 속에서 그는 한국 사람들의 손에 각기 다른 색의 불빛이 들려있는 것을 보았다. 어떤 빛은 밝고 맑았고 어떤 빛은 탁하고 어두웠다. 하지만 놀랍게도 밝은 빛 하나가 주위의 어두운 빛을 천천히 정화하고 있었다. 하나의 선한 마음, 하나의 올바른 선택이 수많은 이들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변화는 한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실을 선택한다면 내일 그 진실이 이 나라 전체를 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용기를 선택한다면 내일 지도자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고처럼 이렇게 말했다. 이제 곧 한반도에는 아주 특별한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시간. 기도해도 질문해도 어떤 응답도 없는 3일의 침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 환상은 윌슨 목사에게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남겼다. 불꽃도 사라지고 빛도 사라지고 심지어 그 따뜻한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한반도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별빛도 달빛도 없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 무엇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한마디가 그의 내면 깊숙이 파고들었다. 하늘의 침묵이 시작될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고 동시에 시험이었다. 2026년 여름, 한국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요한 3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늘은 말을 멈추고 모든 영적 응답은 사라질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기다려도 아무 신호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하늘의 침묵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리셋이었다. 영혼이 스스로 자신의 진짜 상태를 마주하게 되는 정지의 시간, 외부의 모든 소음이 멈추고 이제 내면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간. 그는 말했습니다. 이 3일 동안 한국 사회 전체는 영적 마비 상태에 들어설 것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누구도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확실하다고 믿었던 신념이 흔들릴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방황할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는 이 침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컴퓨터를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는 것처럼 이 시간은 영혼을 재부팅하는 시간입니다. 이 침묵은 모든 외부 자극과 영향력을 차단함으로써 인간이 오직 자신과 대면하도록 만드는 신성한 공백입니다. 이 침묵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신앙의 침묵. 어떤 기도에도 답이 없다. 둘째, 감정의 침묵. 사람들은 무기력함과 공허함에 빠진다. 셋째, 관계의 침묵.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읽지 못하게 된다. 윌슨은 말했다. 이 침묵은 두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의 시간입니다. 준비한 사람들은 이 시간을 통해 깨어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방황할 것입니다. 그 침묵의 끝, 그는 새로운 장면을 보았다. 한반도 위로 또 하나의 분단선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인 경계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 선, 붉은 불꽃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경계선이었다. 이 선은 단단히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계속해서 움직였다. 어떤 지역에서는 북쪽으로, 또 어떤 지역에서는 남쪽으로.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선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선은 살아있는 신앙과 죽은 신앙, 진정한 영성과 형식적인 영성 사이를 가르는 경계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심지어 사람 한 명의 내면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그 상징은 한강을 중심으로 극대화되었다. 그는 말했다. 한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어느 날은 한강이 말라붙었고 어느 날은 홍수처럼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닫히면 강도 말라붙고 마음이 열리면 강이 치유의 물줄기로 변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주 강한 한 문장을 남겼다. 2026년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운명의 지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문입니다. 그 숫자는 그의 환상 속에 반복해서 나타났다. 하늘에도, 물 위에도, 사람들의 손바닥에도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숫자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이는 선택입니다. 양극의 상징입니다. 빛과 어둠, 진실과 거짓,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의 갈림길입니다. 6은 인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약함, 불완전함, 흔들림을 상징합니다. 26이라는 숫자는 영적 주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2013년에 시작된 한 흐름이 2026년에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2026년은 이미 결정된 종말이 아닙니다. 아직 바꿀 수 있는 미래입니다. 그 미래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서 빛이 켜질 수 있다면 이 나라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희망으로 마무리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세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첫째, 기도하십시오.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짜 기도를 하십시오. 둘째, 깨어 있으십시오. 외부 뉴스가 아니라 내면의 징조에 민감하십시오. 셋째, 영적 분별력을 키우십시오.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윌슨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 이 예언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와 희망을 위해 이 예언을 전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어둡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2026년이 오기 전
우리 모두는 내면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빛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켜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적 환상이 아니라 2026년 한국이 맞이할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한 미국 목사의 기도 중 받은 강력한 계시를 통해 우리는 한국이 빛과 어둠, 변화와 침묵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2026년은 단지 한 해가 아니라 한국의 운명을 바꿀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지도자의 등장, 국민의 내면 변화, 영적 갈림길, 그리고 하늘의 침묵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지금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예언 그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한국 미래 예언. 오늘 우리는 그 운명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2025년 8월 14일 새벽 4시 전국 수백만 명이 같은 꿈을 꾸는 일이 벌어진다면 당신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다음 날 8월 15일 광복절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한국의 앞에 서게 된다면 과연 그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인도의 한 소녀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도 같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아비냐 아난드.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2020년부터 이어진 세계의 흐름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이미 그 이름을 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인도 구자라트주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7살 때부터 고대 베다 수학과 천체 관측에 빠져들었고 천문현상과 수비학적 계산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그의 손에 장난감이 아닌 천체 도표와 예언 일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수년간 오로지 하늘을 보며 자랐고 누구보다 조용한 소년이었지만 누구보다 선명한 시야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가 처음 주목을 받은 건 2019년 말이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짧은 영상 하나. 2020년 3월 전 세계가 큰 질병으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소년의 공상이라며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후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국경은 닫히고 도시들은 멈췄으며 사람들은 모두 집안에 갇혔습니다. 예언은 맞았습니다. 그 후로도 그의 말들은 이어졌고 그 말들은 하나씩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2년 유럽의 동쪽에서 시작된 군사적 충돌, 2023년 고대의 땅이라 불리는 지역에서 다시 피어난 불길, 그 모든 사건을 그는 미리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블로그에는 당시의 별자리 위치와 날짜까지 적혀 있었고 전문가들은 그 정밀한 예측력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2025년을 언급하며 특별히 한국을 지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전 세계적인 사건은 꾸준히 예측해왔지만 어느 한 국가에 대해 이토록 구체적인 말을 남긴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6월 3일 한국의 정치 일정 이후 그는 강한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천문도에 이상한 배열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배열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에 나타났던 천문 패턴과 너무나 유사했습니다. 그는 이 흐름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정확히 73일 후 2025년 8월 15일 그는 이 날짜가 지금까지 자신이 계산해온 어떤 시기보다도 뚜렷한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말했다. 나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별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2025년 8월 14일 새벽 4시 그날처럼 강하게 진동하는 별의 배열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한반도 상공에서 목성, 토성, 금성이 정확히 삼각형을 이루며 그 중심에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단순한 정렬이 아닙니다. 이 조합은 지난 1000년간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배열입니다. 그 진동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파동을 발생시킵니다. 나는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봤고 그때마다 내 머릿속엔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그리고 꿈.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도 없었고 어떤 불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의 중심에서 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은 수백만 명의 시선 속에 나타났고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지만 모든 이들이 외쳤습니다. 바로 그분이라고. 그 장면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고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흐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날 새벽 눈을 뜬다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별들은 특별한 형태로 정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꿈을 꾼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선택된 것입니다. 당신은 그 꿈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당신은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비냐 아난드는 2025년 8월 14일과 15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건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를 시각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과거의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민족의식이 다시 살아나고 정치적 갈등과 지역적 분열은 급격히 사라진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는 단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존의 정치인이 아니며 화려한 언변도 유명한 이력도 없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그를 알아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단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예언에서 단지 꿈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 펼쳐질 한반도의 변화,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사 속에서 어떤 자리로 이동하게 될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외교적 사건이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의식이 깨어나는 과정으로 묘사됩니다. 이제부터 그가 남긴 예언의 두 번째 절정, 그 인물의 등장 이후 펼쳐지는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연 그가 말한 그분은 누구이며 그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구원자가 되는 걸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그 인물은 권력이 아니라 진실을 향해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중년에는 좌절도 있었지요. 대중에게 외면당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놓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좇지도 않았고 권력에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불합리를 보고 물러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도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왔습니다. 나는 그의 길을 보았습니다. 외롭고 고된 길이었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그 인물의 외모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는 특별히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쌓은 지혜가 그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과 희망이 동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평범했습니다. 화려한 정장도 고급스러운 장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박한 모습 속에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손이었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끼워진 작은 은반지. 그 안에는 고대 한국의 상징처럼 보이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준비된 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한반도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그 인물이 등장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분열은 사라졌습니다. 대립은 끝났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과 북이 나뉘어 있었던 장벽이 무너졌고 판문점에서 수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만났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너무도 또렷이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건 그저 꿈일 뿐이라고.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것은 예정된 미래였습니다. 단지 그 흐름을 인식한 자만이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강제로 이루어지는 통합이 아닙니다. 총이나 협박이 아닌 마음의 흐름으로부터 시작되는 통일입니다. 나는 그 흐름이 문화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어와 감정, 기억과 역사가 다시 이어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통일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통일을 원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수많은 이들에게 마음속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미래에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지도자가 한국을 어떻게 이끄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권위를 버렸습니다. 높은 탑에 머물지 않았고 일반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듣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 돈은 미래를 위해 사용됐습니다. 복지, 교육, 다음 세대를 위한 기술. 그는 사람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따르지 않아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도력이라는 것을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이 모든 예언을 말하면서도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모든 미래는 한 가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5년 8월 15일 한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날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미래는 잠시 멈출 것입니다. 5년의 정책이 방향을 잃은 흐름, 국민들의 혼란. 나는 그 가능성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 8월 15일 그것이 그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끝내 완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그는 지금 한국인들의 곁에 있습니다. 그는 어딘가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그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준비해온 시간은 너무도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기다림이 끝나가는 시점이 지금입니다. 그는 나타날 것이고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아비냐 아난드는 이 말을 남기고 3일간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관측 장비들은 이상하게도 한국의 방향을 향해 스스로 회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알 수 없는 한국어 문장이 떠올랐고 그의 일지에는 평소와 다른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주여, 이것이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나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8월 14일 새벽 4시. 그 시간 당신이 하늘을 올려다본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당신이 꾼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8월 15일 아침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본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말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아비냐 아난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은 미래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단지 희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산된 결과라 했고 이미 정해진 흐름이라 했습니다. 2026년입니다. 내가 본 장면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회담 장소는 판문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김정은을 마주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화를 먼저 요청한 쪽은 북쪽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형식도 허례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진심만이 오갔습니다. 나는 그들의 악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난 수십 년간 단절되었던 통로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보여주기 위한 통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승부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민족의 기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구체적인 변화의 흐름도 남겼습니다. 이 회담 이후 남과 북의 경제협력이 시작됩니다.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었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재개가 아닙니다.
남쪽의 기술력과 북쪽의 자원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합니다. 이 산업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존과 자립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설계된 흐름입니다. 나는 그 과정에서 놀라운 협력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남과 북의 기술자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작업을 하며 서로의 지식을 나누는 모습. 그들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료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계의 시선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몇몇 강대국이 이 흐름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특히 가까운 이웃 국가 하나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경제적 제재와 외교적 압박이 시도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새로운 외교 전략으로 이를 넘어서게 됩니다. 외교는 단순한 전략이 아닙니다. 진심과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본 미래에서 한국은 그 중심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처음으로 이 땅의 결정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이 시기를 국군의 대전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별의 흐름 속에서 이 시기에 대한민국을 감지했습니다. 외형적 강대국이 아니라 의식과 중심의 강국으로 자리 잡는 시기였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힘이 아닌 국민 전체의 흐름이 모여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2026년 이후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나라가 아닙니다. 통일이 선언되는 그 순간부터 전 세계는 한국을 새로운 축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되돌릴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는 끝으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흐름이 단 하나의 조건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2025년 8월 15일, 그날 한국인들이 어떤 방향을 향해 마음을 모으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날을 놓친다면 모든 흐름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가능성도 함께 보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은 혼란과 정체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5년 이상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는 그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이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날은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운명을 바꾸는 날입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예언을 남기고 한동안 모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고 블로그도 조용해졌습니다. 대신 주변 전문가들은 그의 상태를 전하며 그가 말없이 깊은 사색과 관측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관측 장비는 여전히 한반도를 향하고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반복해서 같은 문장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의 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의 혼란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지막 통과 이래이다. 만약 이 흐름을 한국이 받아들인다면 그 나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그 땅은 여러 번의 아픔을 겪었고 수많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것은 반복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본 그 사람은 구원자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구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한국의 중심에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나는 시점은 하늘이 준비한 때였습니다. 그는 예언을 마친 후 더 이상 한국에 대한 미래를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인 스스로가 그 흐름을 선택할 것입니다. 10년 동안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선물입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과연 단순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놓여있는 현실의 연장선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비냐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꾸는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그 기억은 당신이 깨어났을 때 당신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당신의 선택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하늘의 흐름을 통해 계산된 것이며 인간의 감정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본 것은 실제인가? 그리고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한국 민족에게는 10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지 모릅니다. 2025년 8월 14일 새벽 4시, 그 시각, 하늘에 떠있는 별들의 배열을 당신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꾼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야기를 허구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꿈에서 당신은 그 사람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러나 어디선가 늘 우리 곁에 있었던 그 사람 말입니다. 당신은 심장이 말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구세주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를 바라보며 잊고 있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가 나오게 되는 순간 8천만 명의 마음이 하나의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것이 아비냐 아난드가 본 대한민국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하늘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늘은 이미 충분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8월 15일, 그날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100년 앞당길 수도 있고 5년 뒤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아비냐 아난드는 수많은 사건을 예측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가 본 한반도의 미래 또한 허공에 흘려버릴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계산했고, 관측했고, 그리고 침묵 속에서 고통스럽게 말해야 할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2025년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습니까? 그저 흘러간 한 해로 기억하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새로이 쓰인 해로 기억하겠습니까? 그 결정은 더 이상 남의 몫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당신이 본 그 꿈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기억이 한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상으로 아비냐 아난드의 최신 2025년 이후의 한국 미래 예언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From